경보음이 긴급하게 울렸습니다. MBC 뉴스 속보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올랐어요. 독일 국방장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항공 우주 산업의 새로운 중심은 한국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믿을 수 없어 커피잔을 놓쳐버렸어요. 로버트, 이런 말도 안 돼. 국방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방금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KF-21이 우리 F-35 계약을 완전히 뒤엎고 있어. 유럽, 중동, 심지어 NATO 회원국들까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라이언, 지금 바로 서울로 가게.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저는 브라이언 코너입니다. 미국 국방부 글로벌 항공 전략 분석국에서 12년째 근무 중인 군사 전문가예요. 제 주요 임무는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 기술을 분석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일이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미국 기술을 적당히 응용하는 나라 정도였어요. 그런 한국이 갑자기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국은 우리 기술을 그대로 복제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제가 펜타곤 회의실에서 단언했을 때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제 상관인 윌슨 국장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브라이언, 농담하는 게 아니야. 세계 방산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윌슨 국장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최신 분기 보고서야. 한국의 방산 수출이 사상 최초로 세계 5위로 올라섰어. 특히 항공 분야에서는 성장세가 믿기 힘들 정도야.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프는 놀라운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마치 로켓처럼 치솟고 있었고, 특히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 판매가 압도적이었어요. 이건 숫자 조작 아닌가요? 어떻게 한국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윌슨 국장이 큰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의 보도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한국 FA-50 경공격기 48대 추가 도입 결정. UAE, 천국-II 방공 시스템 대규모 구매 계약 체결. 인도네시아와 한국, KF-21 전투기 공동 생산 확대. 저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군사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어요. 브라이언,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ADX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에 너를 보내려 해. 한국이 정말 우리의 경쟁자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와. 윌슨 국장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글로벌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지도 몰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밤늦도록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 조사했어요. 정보를 찾아볼수록 제 의구심은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KF-21 보람에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FA-50 경공격기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천궁2 미사일 시스템은 미국의 패트리어트에 맞설 만한 성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저는 펜타곤 동료 제임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항공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 제임스의 답장이 거의 즉시 도착했어요. 브라이언,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어. 지난주에 한국 대표단이 펜타곤에 왔었는데 그들이 가져온 기술 데이터 보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고. 다음 날 윌슨 국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브라이언, 이번 임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야. 한국의 항공기술이 정말로 우리의 우위를 위협할 수준인지 확실히 알아내야 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도 조사해. 며칠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제 경력과 미국의 항공우주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초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효율성이 돋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끝났어요. 코너 씨 환영합니다. 공항 출구에서 김준호 중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미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다고 했는데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곧바로 호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꽤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차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동안 도시의 풍경에 압도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북한과의 갈등 때문에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미래적인 고층 건물들, 첨단 디지털 인프라, 깨끗하고 정돈된 도로.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놀라셨나요? 김중령이 웃으며 물었어요.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을 여전히 80년대에 멈춰있는 나라로 생각하더라고요. 솔직히. 네, 완전히 놀랐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이렇게까지 발전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김중령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더 놀라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했어요. 서울 ADX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되었어요. 수많은 첨단 항공기와 방위 장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바이어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곳이 세계 5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중령이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으니까요. 전시장 중앙에 당당히 자리 잡은 KF-21 보라매를 보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실물 크기의 모형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 솔직한 생각은 와, 정말 아름답다였습니다. 유선형의 동체, 날카로운 스텔스 디자인, 첨단 항공 전자장비. F-35와 비슷한 요소도 있었지만 분명히 독자적인 디자인 철학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기술로만 만든 건가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 엔지니어 박태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핵심 기술은 모두 국산화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해외 협력이 있었지만 현재 시제기는 95% 이상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박 박사의 자신만만한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놀라움이 커져갔습니다. KF-21은 최대 마하 1.8 작전 반경 1500km의 공대공 미사일 10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보다 가격은 절반 수준이지만 성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갑자기 전시장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스피커에서 공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KF-21 시제기의 시범 비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관람객은 야외 관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중령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하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KF-21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순간 전투기가 폭발적인 추력과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날렵한 움직임과 기동성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KF-21은 마치 공중 발레리노처럼 하늘을 춤추었어요. 급상승, 롤, 급강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산이라고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김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FA-50 경공격기의 전투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두 대의 FA-52 하늘을 가르며 나타났어요. 그들은 완벽한 공중 교전을 선보였는데 그 정확성과 민첩성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FA-50은 이미 폴란드, 필리핀, 태국 등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해서 구매국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시연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전시장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천궁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앞에 섰습니다. 이건 한국형 패트리어트입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어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고 최대 고도는 약 20km에 달해요. UAE와 4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스펙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 그런데 가격은 40% 저렴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런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김중령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중과 효율성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분야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들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심각하게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오늘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 이게 정말 진짜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해. 다음 날 김중령은 저를 KAI 연구개발센터로 안내했어요. 보안 검사는 펜타곤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생체 인식, 홍채 스캔, 심지어 걸음걸이 분석까지 있었어요. 이 정도로 보안이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기술의 핵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김중령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단 한 번의 유출도 허용할 수 없어요. 연구센터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첨단 장비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엔진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스텔스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센터의 수석 연구원 이진우 박사입니다. 김중령이 나이 지긋한 분을 소개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너 씨. 이 박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미 국방부에서 오신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박사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NASA에서도 근무하셨어요. 김중령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NASA에서요? 그런데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이 박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깊은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조국을 위해서죠.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한국은 항상 기술 수입국이었어요. 누군가는 우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박사는 저를 특별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AI 기반 전투 시스템인가요? 제가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네, KF-21 블록 2를 위한 기술입니다. 조종사의 인지 능력을 증강해 초인적인 반응 속도를 가능하게 하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기술은 미국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였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던 거죠?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이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대형 시뮬레이션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비밀 무기입니다. 이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모두 국제 코딩 대회와 수학 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들이에요. 밤새 게임을 하던 10대들이 이제는 전투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코너 씨, 제가 개발 중인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적기의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AI예요. 그녀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자 화면에 가상의 공중전이 펼쳐졌어요. AI는 상대방의 전술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대응했습니다. 그 정확도와 속도가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완전한 게임 체인저군요. 제가 감탄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F-35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집중한 결과죠. 점심시간 우리는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엔지니어들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보안 때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일부는 그렇지만 김중령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일을 너무 사랑해서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식사 중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로 신속하게 돌아갔고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중령의 표정이 단번에 심각해졌어요. 통제실로 가보죠. 우리는 서둘러 지하 벙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첨단 방공 시스템의 통제실이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와 빨간색 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북한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현재 천궁이 시스템이 추적 중입니다. 통제실 직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저 미사일을 요격할 예정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동해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요격은 하지 않습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언제든 준비는 되어 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일상적인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기술 개발에 대한 절박함이 남달랐던 거죠. 이런 상황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있습니다. 김중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의 첨단 기술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죠. 경보가 해제되고 우리는 다시 연구센터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FA-50 경공격기의 개발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FA-50은 우리의 첫 번째 성공 사례였어요.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T-50 훈련기로 시작해서 경공격기로 진화했죠. 지금은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이 미국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 박사가 직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 때 지배자처럼 행동해요. 구매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죠.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고 현지화도 지원하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미국이 동맹국들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 날 김중령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극비시설이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모든 진실을 알기를 원해서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후 지하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지하 경납고 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가 있었어요. KF-21과는 확연히 다른 미래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KF-X 블록 3의 초기 모형입니다. 6세대 전투기를 향한 우리의 첫걸음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유선형의 동체, 통합된 무기 시스템,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조종석이 특이했다는 점이었어요. 유인 또는 무인 전환이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정확합니다. AI가 핵심이에요. 옆에 있던 연구원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항공기의 엔진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제트 엔진 특유의 굉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음 감소 기술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최신 저소음 엔진 기술입니다. 아직 실험 단계지만 많은 진전을 이루었어요. 이어서 우리는 방위산업청 본부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방산 수출진 흥 국장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현재 우리는 5위지만 성장 속도를 보면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한국 방산 수출의 지난 10년간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2015년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특히 항공우주 분야는 우리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KF-21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FA-50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제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항공산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데.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적 의지와 장기적 투자. 둘째, 반도체, 자동차, IT 등 다른 산업에서 축적한 기술 기반. 셋째, 우수한 인재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세 번째 요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실로 놀라웠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절박함입니다. 국장이 진지하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생존하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했죠. 그날 저녁 김중령과 함께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코너 씨, 3일간 보신 것들이 어떠셨나요? 김중령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많은 서양인들이 그래요. 김중령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발전하는 동안 세계는 여전히 우리를 작은 나라로만 봤으니까요. 이제는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항공우주 강국이에요. 워싱턴에 돌아온 저는 즉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소집되었어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코너,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지? 국방장관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한국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자이자 배울 점이 많은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심각한가? 윌슨 국장이 물었어요. 네. KF-21은 F-35와 진지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FA-50은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혁신 속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장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그들을 견제해야 하나?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협력한다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항공우주 시장과 기술 리더십을 잃게 될 겁니다. 제 보고서는 펜타곤 내에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 평가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폴란드가 추가로 FA-50 48대를 주문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영국이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는 국방부 내의 한미항공우주협력 특별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KF-21 블록이 공동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국방부 고위 대표단과 함께였죠. 한국방위사업청과의 회담 자리에서 미국 국방차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능력을 오랫동안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말에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바라던 인정을 마침내 받은 것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김중령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이제 대령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코너 씨, 당신 덕분에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 한국의 놀라운 성취 덕분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남산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가졌어요. 차관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한미항공우주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건배 후 한국방위사업청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코너 씨, 당신은 우리 양국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가 한 일은 진실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한국의 성취가 인정받아야 했으니까요. 서울을 떠나기 전날 김 대령이 저를 특별한 장소로 초대했어요. 국립현충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모신 곳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어요. 우리의 항공우주 기술 발전은 이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저는 묵념을 올렸어요. 그 순간 한국의 기술 발전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나 군사력 과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조국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저는 미 국방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야 할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역사적인 한미항공우주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되었어요. 양국은 차세대 전투기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의지와 집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제 인생은 한국 방문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항공 우주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었어요. 가끔 서울에서의 그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KF-21이 하늘을 가르던 모습, FA-50의 우아한 기동, 천궁이의 놀라운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자부심 넘치는 눈빛. 이제 한국은 세계 항공 우주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 이룬 놀라운 성취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보여준 큰 꿈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의지와 열정이 진정한 강함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 군사력의 충격적인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